오늘은요 1편에서 예고했다시피 워킹 홀리데이 해외 인턴 구하는 방법 중에서 면접 파트를 아주 조져보겠습니다. 아직 1편 해외 인턴 구하는 방법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면은 이 영상이 더욱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보고 오세요. 자, 그러면 면접 질문을 파헤치기 전에 제가 올해 초에 면접을 봤던 현장을 촬영해 왔는데요. 그거부터 먼저 보러 가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인턴 면접을 보러 가고 있어요. 오늘 정말 날씨가 그전까지 비만 오다가 지금 아주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면접을 끝나고 나왔는데요. 말아 먹었습니다. 짠! 저는 이제 두 번째 면접을 볼 회사에 도착을 했는데요. 첫 번째보다는 뭔가 긴장도 덜 되기도 하고 오늘은 편안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모르지, 또 망치고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을지. 어쨌든 오늘 면접 화이팅 하겠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인터뷰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기 보이시는 이 뒤에 회사에 인턴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너무 기쁜데 지금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가지고 정신이 없네요. 어쨌든 오늘 성공적으로 인턴 면접도 마무리하고 곧바로 하이어링 돼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가 이 회사에 출근하게 됩니다. 앞으로 신토토의 인턴 생활 기대해 주세요. 지금 메일을 보내러 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저 때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이어서 연습한다고 촬영을 해놨었는데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줄 몰랐네요. 인생 살면서 첫 회사 면접이었어가지고 정말 떨리고 풋풋하고 귀엽네요. 또또스? 제가 봤던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요. 저는 해외 인턴을 구하면서 총 2번의 면접을 봤었어요. 첫 번째 회사는 뮤지컬 제작 회사였고요. 두 번째 회사는 투자 회사였습니다. 저는 사실 최종 목표가 영화사, 뮤지컬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목표여서 뮤지컬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었어요. 그런데 면접까지 다 보고 심지어는 저를 고용하겠다고 연락을 받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회사 사정으로 인해 저를 고용하는 것을 취소시켰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회사는 좀 대규모인 투자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봤었습니다. 투자 회사는 제가 원하는 분야는 아니었지만 내 인생에서 첫 회사 생활을 아주 멋지게 한 것 같은데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그리고 정말 많은 일들을 하면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은 정말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모든 캐나다 회사를 면접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답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배우고 느낀 토대로 이 영상을 찍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요. 구체적인 면접 프로세스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옷은 정장을 입어주셔야 하고요. 회사에 도착해서는 리셉션에 찾아갑니다. 오늘 누구누구와 몇 시에 미팅이 있다. 연락 좀 해달라 라고 하면 됩니다. 굳이 면접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로비에서 기다리시다 보면은 이제 면접 보기로 한 매니저가 나옵니다. 그때는 핸드쉐이킹으로 인사를 해주는데요. 서양 문화에서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쉐이킹으로 인사하는 거 꼭 잊지 말아주세요. 악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꽉 잡아주는 것이 예의입니다. 조금 생각보다 더 많이 꽉 잡아야 돼요.
또또스? 그러면 가장 중요한 파트, 스몰톡을 해줘야 되는데요. 스몰톡이 무언가?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계속 스몰톡을 강조한 것을 아실 텐데요. 스몰톡이란 무엇이냐면 아주 간단한 안부 인사를 말합니다. 한국인들한테 아주 어색한 파트긴 합니다. 날씨 이야기를 해도 좋고 회사 분위기가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대신에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겠죠. 여기서 꿀팁! 면접이 끝나고 나서는 이 회사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질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뿐만 아니라 시작하게 되면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하는지, 휴일은 언제인지 이런 정보들을 물어봐도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파트! 마지막 인사를 하시기 전에 꼭 비즈니스 카드를 받아오셔야 하는데요. 비즈니스 카드란 명함을 말하는 거죠. 명함에는 정확한 이름, 스펠링, 그리고 이메일 주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끝나고 땡큐 노트를 작성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지 않겠습니까요? 잠깐 여기서 땡큐 노트를 모른다고 하신다면 그렇다면 이 위에 해외 인턴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영상 1탄이 있으니 꼭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 카드까지 받으셨다면 밝게 인사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짠!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면접 프로세스가 끝나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면접 질문. 답변을 무조건 꼭 준비해야 하는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What did you say your top 3 strengths? 너의 강점 3가지는 무엇이냐? 라는 질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강점을 말할 때 자신의 포지션에 맞게, 자신의 오브젝티브에 맞게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요, 저는 마케팅을 지원했었기 때문에 마케팅에서 중요시 생각하는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크리에이티비티, 그리고 리서칭 같은 장점을 이야기했었습니다. 3개뿐만 아니라 가장 큰 장점을 이야기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버전으로 답변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에 대해서 묻는 질문인데요. 문제 해결 능력 질문은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Tell me about a time when you had a disagreement. How did you deal with it? What is the outcome? 두 번째, Tell me about a time you worked cooperatively as part of team to accomplish a specific goal. 세 번째, Tell me about a time when you had a completely multi-project within a tight timeline. What was the outcomes? 네 번째, 애초에 질문을 할 때 이력서를 토대로 이 일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라고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질문은요, 파트타임 때도 나왔었고 인턴 면접 구할 때도 나왔었던 질문입니다. 이 답변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은요, 어떤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했고 결과는 어땠다. 그리고 내가 배운 것은 이것이다. 라고 잘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마무리는 긍정적인 마무리로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꿀팁! 이 질문뿐만 아니라 모든 질문의 답변은 긍정으로 시작해서 긍정으로 끝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업무마다 다 다르겠지만 많은 회사들이 팀워크를 정말 중요시 생각해요. 업무에 문제가 있을 때, 손님과 문제가 있을 때, 팀원과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혼자서 해결하는지보단 다 같이 해결하는 자세를 보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질문. What are your 3 and 5 years career objectives? 앞으로 계획과 꿈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이것도 당연히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 맞게 이야기해야겠죠. 롱텀 목표, 숏텀 목표를 나누어서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 3가지 질문은 어디 가서든지 다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 질문들은 꼭 나왔다고 하니까 잘 준비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는 제 이력서를 바탕으로 면접 질문을 했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들을 정리해서 답변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죠. 어떤 면접이든 떨리죠. 알바 면접이든 회사 면접이든 어떤 면접이든 다 떨리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거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열정 아시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면접 팁을 드리자면은 모든 답변의 시작과 끝은 긍정적으로, 그리고 대답하기 전 시간을 충분히 갖기. 막 이렇다고 해서 1분, 2분 이렇게 대답할 시간을 갖는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질문을 들었을 때 내가 좀 생각의 정리가 필요하다. 아니면은 생각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 그럴 때는 well, that's very good question 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야. 좀 한국에서는 좀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외국에서는 가능하답니다. That's very good question. 또또스? 막간을 이용해서 면접장 분위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뮤지컬 제작 회사에서는 3명의 면접관 분들과 이렇게 회의 책상에 앉아서 면접을 봤고요. 두 번째 투자 회사에서는 첫 번째는 제 슈퍼바이저와 1대1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2차 면접을 보스와 함께 그 당일날 봤어요. 짠! 우리 한국 면접 분위기, 한국 면접을 생각하면 이런 느낌을 떠오르시잖아요. 이런 거 띡 절대 아니고요. 정말 편안하게 커피도 주시고 다 같이 앉아서 면접을 봤어요. 또또스? 자, 그러면은 캐나다 회사와 한국 회사가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 TVN에서 임수정 배우가 나오는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보시고 계신가요? 그 드라마가 정말 좋은 게 외국 회사의 분위기, 환경 그런 것들을 정말 잘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요, 그 드라마를 한번 꼭 봐보세요. 좋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거기서는 두 회사가 나와요. 한 회사는 유니콘이라고 해서 정말 한국의 전통적인 대기업을 잘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라고 해서 제가 캐나다에서 보고 느꼈던 그 회사, 외국 회사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버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느꼈던, 제가 봤던 그 캐나다 회사가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 장면마다 좀 깜짝 놀랐거든요. 어쨌든 꼭 보시면 외국 회사 생활 느낌을 전반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점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해볼까요? 뭐부터 이야기를 해야 좋을까요?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정식으로 해본 건 아니지만 제가 드라마에서 보기도 하고 들은 것도 있고 하는 한국의 전통적인 회사 생활이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상사 눈치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단체 생활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정말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로는 지극히 개인주의 생활. 점심시간에 다 같이 점심을 먹지 않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이 각자마다 다 달랐어요. 그래서 교대로 먹기도 하고, 그리고 회식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회식이라고 하면은 다 같이 밥을 먹는 정도? 드라마 검색어를 입력하세요도 나오지만 이다희 배우님은 극 중에서 단 한 번도 회식을 참여한 적이 없다고 나오거든요. 회식, 점심을 참여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 두 번째, 칼 같은 퇴근 시간. 칼 같은 퇴근 시간. 너무 좋아요. 정말 칼같이 자리를 떠도 아무도 눈치 안 보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시까지 출근이었어요. 그러면은 좀 늦은 아침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침을 먹고 출근을 했는데 점심시간이 1시부터였는데 딱히 배가 고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점심시간 갖지 않겠다 하고 1시간 일찍 퇴근을 했었답니다. 괜찮죠? 너무 좋지 않아요? 세 번째는 수평적인 근무 환경. 저 같은 경우는 막내 중에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면은 저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의견을 낼 때는, 문제점을 해결할 때는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까라면 까라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할 말을 다 합니다. 상대가 보스일지라도. 이거는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저의 상사한테 보스가 A라는 업무를 줬어요. 근데 30분 뒤에 B라는 업무를 주면서 너 A 다 했니? 라고 했는데 저 여기서 완전 충격 먹었잖아요. 제 상사가 화는 아니고 살짝 짜증을 내면서 이제 막 A 일을 시작했다. A 일 시작하기 전에
내가 하는 일을 마무리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 너 나한테 시간을 너무 안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저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한국은 아시죠? 불가능이란 없다. 까라면 까라. 안 되면 되게 해라. 이런 문화들이 좀 있잖아요. 이곳은 그런 게 없어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어쩌면 당연한 권리인데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거일 수도. 또또스? 한국 회사라고 해서 모든 한국 회사가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전통적인 회사 문화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을 말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 3주 휴가를 몰아서 쓸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눈치를 안 본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당연히 쓸 수 있는 휴가를 눈치를 봐서 못 쓰고 다 못 쓴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하지만 이곳은 눈치 안 보고 당당히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저희 보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입사한 지 한 일주일 뒤에 한 2주, 3주 정도 휴가를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스 얼굴을 몇 번 못 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엥? 또또스?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게 4가지 장점? 캐나다 회사의 특징을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제가 캐나다에서 회사 생활을 오래 했었으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좀 그게 아쉬운데 저 어차피 유튜브 오래오래 할 거니까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것까지 상세하게 또 촬영을 할 거니까요.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 자, 어떠셨나요? 면접 과정, 면접 질문, 그리고 캐나다 회사의 특징들, 한국 회사랑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말하다 보니까 진짜 밴쿠버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밴쿠버 하면은 개인주의 속에서 사람들의 따뜻함, 자유함 속의 절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느끼는 캐나다, 제가 느끼는 밴쿠버에 대해서는 한번 이 이야기만 다루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을 테니 꼭 좀 부탁드릴게요. 구독은 정말 저에게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은 어떤 영상이 될지 궁금하시죠? 그럼 다음에 만나요. Thank you everyone. 끝났다. 더워.